박 전 대통령을 유일하게 면회하는 유영하 변호사의 인터뷰에 박근혜 옥중 정치가 시작됐다는 분석부터 제가 그 방송을 봤는데 네. 오세훈 전 시장은 언급을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네. 처음에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인터뷰하는 것도 허락을 맡았다. 네, 네. 그래서 내가 나왔다. 네. 그러면서 이제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홍준표 전 대표가 2017년 11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 조치했다. 대표 시절에. 대표 네. 시절에. 네. 그리고 출당 조치하면서 법률적, 정치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 뭔 도움이 됐냐라고 유영하 변호사가 직공을 했어요. 홍준표 전 대표에게. 그래서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한 국민 저항 운동을 한다고 큰 소리를 쳤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당신 그럴 필요 없어.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의 정치적인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꼼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배척당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근데 홍준표는 배척한 게 아니라 황교안 전 총리도 배척했잖아요. 네. 거기는 더 신랄하게 배척했어요. 네.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에 네. 이미 이제 그때 구속이 됐었죠. 그렇죠. 네. 그때 이제 허리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네, 네. 책상하고 의자가 필요하다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네. 법무부에서 그걸 안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 네. 대통령 권한 대행이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던 거죠. 정작 문재인 근데 정부 때 나중에는 들어왔다고. 이제 그게 제공이 됐고 네, 네.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권한대행 시절에 대통령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게 굉장히 임시직인데 잠시 길어봐야 권한대행일 때 시계. 예, 대통령 기념시계를 황교안 기념시계를 네. 만들었어요. 이 이야기 의외다. 예전 같으면 영모지고 예, 그건 의외다. 이상한 거죠. 네, 그러네요. 근데 조선시대 같으면 영모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느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거법 위반으로 뭐 이제 구속되지 않아도 네.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딴 사람이 선거 준비하고 있으면 그거 제일 밉거든요. 내가 딴 사람 몰라도 저 인간은 절대 안 되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태종 이방원이요 네. 2차례 걸려서 양위 파동을 합니다. 갑자기 있다가 내가 왕을 그만두겠다고. 그러면 이제 신하들이 반응이 세 가지예요. 네. 목숨 걸고 절대 아니 됩니다. 네. 그리고 한쪽에서는 웃고 있는 사람, 또 하나는 눈치 보는 사람, 양다리. 그래서 절대 아니 되옵니다. 라는 사람을 빼고 다 숙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왕노릇을 해요, 태종이. 그러다 2차 양위 파동을 합니다.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서 사극에 나와요.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서 속을 웃는 표정을 지어요. 표정 관리 못하고. 그게 처남들이에요. 민무질, 민무고. 그래서 외척, 자기 처남들을 다 제거하죠. 죽었죠. 공신들인데. 만약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계를 만들었다. 만약에 다시 태종처럼 다시 왕위로 돌아왔다. 그럼 바로 어떻게 되겠어요? 황교안. 네.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그 권한대행 때 얘기잖아요. 네. 권한대행으로서 책상과 의자를 넣어줄 수 있죠. 근데 이제 엮이기 싫었다고 보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당시 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때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법과 원칙입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당시 특검 수사할 때 법과 원칙에 의한 수사를 강조를 했었어요. 네. 미운 거죠. 네, 네. 그런데 그건 그렇겠네요. 과거지사예요. 문제는 지금의 인식이 더 중요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물어봤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법무부 수임 번호가 몇 번인 줄 아냐? 아, 예. 근데 모른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죠. 네. 제가 그 전국에 강연 다니면서 503이 누굽니까 하면 에브리바디 전부 다 얘기 나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죠? 네, 조금만 관심 있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인칭 대명사 비슷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 네, 맞- 네. 맞- 맞습니다. 네, 사실 그렇죠. 그걸 모른다는 것은 얼마나 무심했느냐. 그걸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네. 제가 가장 아쉽게 또 혹은 어쩌면 좀 저 양반이 예전에 그 서울시장 하면서 오세훈 시장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네. 결국은 자기가 자승자박이 됐잖아요. 네. 자기 뭐 구덩이를 자기가 네, 판 셈이 된 건데 이번에도 하루만 늦췄으면 무슨 얘기냐면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백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극복해야 된다.
자유한국당. 이제 우리는 정치인 박근혜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제 박근혜 이름 세 글자를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직후에 유영아 변호사가 지금 황교안 전 총리와 지금 홍준표 전 대표를 박근혜의 마음이 여기에 가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만약 하루만 참았으면 한 번쯤 오세훈 후보에게도 마음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데 아니 뭐가 그렇게 급한지 나오자마자 박근혜를 극복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마음이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의원에게 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네티즌들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유영아 변호사가 이제 등장할 거란 건 생각지도 그렇겠죠. 못했어요. 네, 이제 왜 그렇게 나왔냐면 아무래도 이제 황교안, 홍준표하고는 차별화를 해야 되거든요. 네. 똑같이 가봐야 이제 못 이기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차별화해서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박근혜 탈피론을 얘기한 거고 또 좀 멀리 또 본 거죠. 설령 여기서 안 되더라도 네, 네. 나중에 또 기회가 왔을 때 그때는 내가 더 명분을 더 가지고 갈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신모 원료까지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네, 네. 이 유영아 변호사가 결국 3명을 다 디스한 꼴이 돼버렸네요. 그런 셈이 그러네요. 뭐 자유한국당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요. 그럼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건 현실. 그게- 근데 네?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인가요?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돼버렸냐면 전당대회 이제 룰 네, 그게 7대 3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3이고 네. 당원들이 칠, 7인데 책임 당원들이 주로 이제 영남 지역에 주로 몰려 있고요. 네, 네. 또 영남 지역이 아닌 분들도 다 좀 옛날 분들이니까 강경 보수, 네, 네. 좀 우우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친박 경향이 있는 표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의식해서 이제 자꾸 그 박근혜를 이제 자꾸 이제 관여를 시키는 거죠.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이제 내 경선용인데 그게 나중에 총선에서는 그게 이제 결국 발목 잡힌단 말이에요. 수도권에서는 그게 전혀 안 맥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당에서 뭐 좀 하려다가 네. 자꾸 큰 선거를 놓치게 되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민주당이 굉장히 지지율이 낮아져도 네. 정권 재창출을 하기가 쉽다. 자유한국당이 그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네. 늘 자유한국당 주장하셨죠. 반대로 네, 정권 네. 창출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네. 박근혜라는 개인에 대한 지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을 훨씬 넘는 범위가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은. 예를 들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으로 이어지는 소위 말하는 보수 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로서 박근혜라는 이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향수를 느끼는 사람들의 표를 얻고자 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백범 김구부터 김구 시작하는 거죠. 네, 네. 백범 김구, 뭐 신익희, 장준하 선생, 네, 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뿌리를 함께하는 그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표출한다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아마 이런 면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당 대표에 출마했었지 않습니까? 네. 컷오프 동지회 회원이네. 제가 컷오프 동지회 회장입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네. 전당대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잖아요. 네. 전당대회는 다른 게 없어요. 결집된 어떤 그 핵심 코어. 핵심 지지층 이게 가장 중요한데 네, 네. 그런 쪽으로 볼 때 소위 이제 태극기 부대가 대거 지금 복당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네, 나갔다가 네, 들어오시면. 그래서 한간에는 김진태 의원이 상당히 유리할 거다. 1등은 모르겠지만 2등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썰이 굉장히 이렇게 팽배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양상으로 가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그 지금 한동안 교착 상태였잖아요. 그 북미 정상회담. 그날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잖아요. 2월 27일. 이번 달 2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가 2차 북미 정상회담 기간과 겹치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홍준표 전 대표, 심재철, 안상수, 정우택, 주호영 의원 등 6명은 전당대회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김진태 의원은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좀 콩가루 집안이 됐어요 지금. 왜냐하면 네. 보이콧을 고려한다가 아니라 보이콧 하겠다 하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두 분 빼놓고 나머지는 그러면 다 이분들은 그러시죠. 결국 보이콧을 할 수가 없거든요. 회군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두 명만 나와서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내분이 시작된 거예요. 음. 근데 정도원으로 제가 빙의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공격하는 쪽이 지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황교안 전 총리는 당의 결정에 존중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렇죠, 하고 네. 그러나 일정대로 치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했거든요. 네, 네. 나머지는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이거. 못 이긴다라는 일종의 자인이죠. 아, 그러니까요. 그죠? 그 제가 그 시간 보기에는 안에는 참 딜레마일 겁니다. 지금 이제 홍준표 전 대표나 또 오세훈 전 시장이나 이 여타 후보님들이 네네네. 딜레마인데 뭐 연기하자고 하는 순간 이미 파는 끝났어요. 이미 끝났다라는 것의 인정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당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처럼 좋은 기회인데 그렇죠. 두 사람 가지고 전당대회 치를 수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황 전 총리가 입장을 좀 바꿔가지고 좀 여유가 있게 좀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바꿔도 나도 동의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좋지.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전당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오랜만에 관심 받는 아니 상황인데. 근데 당 입장으로는 일정을 연기하는 게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아, 왜냐하면 네. 저도 전당대회 준비를 많이 해봤거든요. 네네. 자, 10,0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체육관은 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또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날 하잖아요. 그걸 하나 딱 세팅하고 연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빈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체육관 찾기가 어려워요. 자, 2월 27일 해놨어요. 그러면 TV 토론 일정도 다 잡아놨고 그리고 지역 순회 연설도 다 잡아놨단 말이에요. 다 미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한 달이면 한 달 미뤄서 똑같이 또 세팅을 해야 돼요. 이것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당 지도부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것을.